일단은 요 플레이어가 이제 어떤 한쪽 방향을 보고선 이제 몸을 회전해 갖고 움직이도록 하는 형태로 지금 바꿔보려고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플레이어한테 지금 앞방향을 바라보는 게 어떤 건지를 보는데, 이제 앞방향이 뭔지를 이제 솔직히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홀을 하나 달아주려고. 그래서 하이라키 창에서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3D 오브젝트에 큐브 하나를 추가한 다음에 요 큐브를 끌어다가 플레이어한테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플레이어와 이제 큐브가 하나의 몸이 됐어요. 자, 근데 그 큐브가 너무 커요. 그리고 큐브의 위치가 좀 아래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큐브가 기준이 되는 게 플레이어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기준돼서 큐브가 있는 위치라서 큐브 1의 그 인스펙터 창의 트랜스폼의 포지션의 Y를 0으로 일단 바꿀게요. 자, 그리고 스케일 크기를 좀 작게 할게요. 코니까. 자, 그래서 스케일에서 X를 0.5 그리고 Y도 0.5. 그런 다음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에디트 메뉴 쪽에 여기 화살표 4개짜리 무브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라서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툭 이렇게 만들게요. 자, 그러면 이제 코가 앞쪽으로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딱 보이게 되죠. 그리고 살짝 위로 올릴 거라서 Y축을 살짝 이렇게 올려서 이제 약간 위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한번 코를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코를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앞뒤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회전을 하면서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무브 관련되었고 프로그램을 짰던 거를 이제 좀 변경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무브 C# 스크립트로 가도록 할게요. 자, 무브 C# 스크립트로 왔는데, 자, 보자.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얘가 움직이는 거에 대한 부분이, 이 축 개념에 대한 건 이제 그대로 갖고 오기는 하는데, 이제 요 아래쪽에 만들어놨던 요 로직들 있잖아요. 자, 아래쪽에 만들어놨던 로직들. 자, 이게 플로트형의 XX와 ZZ 담는 것만 빼고 전부 다 지워주세요. 그래서 업데이트 함수 쪽에 이렇게 플로트 XX와 플로트 ZZ만 남게 해주세요. 자, 일단 축의 개념을 해서 어떤 곳으로 위치를, 그러니까 무슨 키를 눌렀는지 그거를 일단 확인을 한 거죠. 자, 확인이 됐으면 이제 우리가 어떤 키를 하나라도 누르게 되면은 그쪽 방향으로 내가 회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전했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회전된 거를 담아놓을 수 있는 벡터 값의 변수를, 전역 변수를 위쪽에다 하나 선언할게요. 자, 클래스 무브 쪽에 전역 변수로 이제 벡터 3 값에 look dir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 안에다가 이제 내가 어느 쪽 방향을 받는지에 대한 값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쭉 다시 내려가요. 벡터 look dir 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자, 업데이트 문으로 와요. 자, 근데 이제 일단은 그 look dir이라는 데는 어쨌든지 간에 내가 회전한 방향 쪽에 대한 값이 담겨져야 되죠. 근데 무슨 키를 딱 눌렀을 적에 그때 당기는 거예요. 자, 안 눌렸다라면 XX나 ZZ는 0이에요. 근데 눌렸다라면은 0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물어봐요. 만약에 XX가 느낌표는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나 왼쪽이 눌린 거죠. 또는 세로 봐두게요. ZZ가 느낌표는 0이 아니다. 해가지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아요. 자, 그러면은 요게 XX가 0이다와 ZZ가 0이 아니다와 느낌표는 아니다예요. 0과 같지 않다.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화살표 키가 하나 눌린 거예요. 그러면은 참이 되면서 중괄호로 들어오면서 그 방향, 아까 전에 위에서 선언했던 look di라는 벡터 값의 변수에다가 어떤 방향인지 담는 거죠. 근데 그 XX 같은 경우는 오른쪽 왼쪽이잖아요. 근데 벡터 3 값에 보면은 라이트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XX를 곱해요. 자, 아무 키도 안 눌렀다라면은 그냥 이건 0으로 사라지는데 오른쪽 키를 눌렀다면 1이 되면서 라이트 방향을 바라보는 거고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다라면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왼쪽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트가 방향에서 마이너스 값을 주니까 반대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해줘요. 팩터 3 값의 앞이에요. 팩터 3 값의 포워드 방향 쪽을 대한 값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ZZ를 곱해줘요. 그럼 아무 키도 안 눌렀으면 ZZ는 0이니까 그냥 사라지는데 앞방향을 눌렀으면 1이기 때문에 포워드 방향으로 그대로 쓰고 뒤쪽 같은 경우는 백 1이 되면서 이제 백이 돼버린 거죠. 마이너스 값이 되니까는. 그러면 이제 방향이 결정이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엔터를 딱 쳐고 이 방향으로 가지고 일단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XYZ에 대한 오일러 각도계에서 쿼터니온 값을 얻어요. 자, 그래서 트랜스폼에 일단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먼저 쿼터니온 값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쿼터니온에 대한 값을 R이라는 이제 변수로 이제 선언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쿼터니온의 로테이션이란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함수에다가 이제 쿼터니온의 로테이션이라는 함수에다가 이제 내가 바라볼 방향을 주는 거죠. DIL의 값을. 그러면 이제 XYZ라는 그러니까 오일러 각도계에서 이제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이게 회전하다 보면은 좀 오류가 나는 경우나 겹쳐지는 경우가 생긴대요. 이제 그런 경우를 방지하는 게 쿼터니온 값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쿼터니온 값으로 내가 갈 방향에 대한 아래 값을 얻고 그 아래 값을 가지고선 이제 트랜스폼의 이제 로테이션 값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내 위치에서 내가 이동할 아래 위치로 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값이 쿼터니온 함수에 보게 되면은 이제 로테이션 타우드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현재 나 자신의 위치. 자, 이게 좀 길어지니까는 좀 엔터를 쳐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릴게요. 이제 전달값이 한 3개 정도가 돼요. 현재 나 자신의 위치. 뭐 나 자신의 그러니까 회전값이죠. 나 자신의 회전값, 로테이션 값에다가 내가 이동할 회전값, 아래 값으로 위에서 쿼터니온 값으로 받은 게 있죠. 그리고 현재 로테이션에서 아래 값으로 변경하는데 걸리는 이제 부드럽게 변경되도록 하기 위한 10.0F 정도의 값을 주게 되면 회전을 하는 거예요. 회전을 하고 나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는 이제 트랜스폼의 트랜스레이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는 거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트랜스폼의 트랜스레이트라는 함수에다가 앞방향으로 속도와 데이터 타임을 줘요. 자, 팩터 3 값에 지금 앞을 바라본 거니까 앞방향에 언제나 지금 내가 회전한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요. 앞방향인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300.0F 정도의 300은 넘었구나. 한 10.0F 정도의 스피드에 10.0F를 위해서 선언을 했으면 이제 그거 써도 되겠죠. 타임의 데이터 타임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10의 속도로 움직여요. 자, 그리고 위에서 보니까는 우리가 스피드로 해갖고 10.0F를 만들어 놨네요, 변수를. 자, 스피드 값을 여기 10.0F 이걸로 바꿔치기를 할게요. 이렇게. 자, 변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요 움직임에 대한 것과 회전하는 거에 대한 거를 이제 회전을 하면서 움직이도록 하는 로직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자, Alt 탭으로 저장하고 Alt 탭으로 유니티로 가요. 자, 그러면은 유니티 쪽에서 지금 이 적용이 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플레이를 해서 움직이는데 방향이 이제 앞방향으로 해서 포워드가 앞방향인데 그 포워드 방향으로 해가지고 코가 그 포워드 방향 쪽으로 해서 잘 움직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막 움직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점프도 점프는 우리가 지워버렸다. 점프는 지워버려가지고 점프는 안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포워드 방향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된 형태가 이제 된 거죠.